사람들은 낙선자보다 당선자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둘은 낙선된 뒤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죠. 한 사람은 페미니즘을, 또 한 사람은 제주의 녹색 바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죠. 시금방진 포스터부터 모두 까기 논란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이 두 분,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사차치 파헤쳐드립니다.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 짐승이다. 파란색 느낌을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치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신지혜입니다. 녹색 바람이 제대로 불었다. 녹색 바람 고은영입니다. 녹색당 그런 당입니까? 아재 개그들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3등, 4등 정당이 아주 나는 1, 2위도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우리 오늘 굉장히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전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권력 지향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뭐 3등, 4등 정당 아주 싫어합니다. 1, 2등 정당만 좋아합니다. 저 역시 녹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긴 아주 빨간색 좋아해요. 예. 파란색도 좋아하고요. 여기는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는 파란색 좋아합니다. 예. 저분은 박근혜 찍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꺾고 3위 후보로 등극한 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뭐 그 원희룡 지사 무소속,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민주당 후보 있었어요. 그 다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떨어지고 주목받은 최초의 사람들 아닌가. 선거 결과에 만족은 하십니까?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더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정책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달만 더 있으면 당선되고 이런 꿈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게 현실 감각이 있어요. 선거뽕을 제대로 맞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되는 줄 안다니까. 근데 그렇지만 제주에서는 녹색 바람이 불어가지고 3.7% 이상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나는 1, 2위도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거뽕. 특히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청소년들 모의 투표. 1위 했습니다. 박원순을 이기고 1등을 했어요. 야, 이건 대단한 건데 정동영 의원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왜요? 나이 보고서 투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제적 얘기예요? 그 선거권 연령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만 18세, 17세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지혜 후보는 20대시고 고은영 후보도 30대 초반이세요. 언제 현실 정치에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2016년도 총선에 녹색당 비례후보로 나온 게 제 첫 선거였고요.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소박한 꿈인데 꿈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이 바꿔야 하고 정치가 잘 작동해야 우리의 일상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정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요? 이제 제2공항이라는 대형 토건 사업, 부책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제주에서 그 어떤 정치인도 중단을 해야 된다, 도민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중단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제주에 꼭 필요하다. 국토부가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녹색당 과연 어떤 당이냐? 몰라. 그런 당입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알게 됐어. 녹색당 2012년도에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창당한 정당이고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 100여 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당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 노동정책, 성평등정책, 환경정책,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12,000명 정도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또 늘기 시작하고 있나요? 선거를 하려 그러면 결국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시도지사 선거도 기탁금이 또 필요하고
돌려받을 또 선거 비용 보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좀 해결이 좀 됐나요? 불가능합니다. 제 통장에 돈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그래서 저희 이번 선거는 당원분들과 비당원 시민분들의 후원으로 100% 다 치러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사채 끌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유한 얼굴인데요? 외모가? 제 느낌입니다. 저는요. 되게 자연적이시고 부유한 좀 느낌인데 뭔가 저에게 금수저의 향기가 예, 딱 느낌이 느껴지시나 옵니다. 봐요. 예, 근데 제가 재산 영원의 후보자예요. 영원 거짓말이죠? 실화입니다. 실화고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돈 없는 게 여기 다 나와요. 그래요? 보면요. 고은영 후보인데 당시에 이거 그냥 손으로 찍찍 아주 성의 없게. 응? 이 돈이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남들은요 전자판넬이에요. 막 흘러가 이렇게 6번 찌찌찌 흘러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 트럭이 해양 쓰레기, 건축 폐기물로 만든 1톤 트럭이래요. 그림은 본인이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얼굴을 좀 더 이쁘게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닮았나요? 닮았습니다. 예. 바로 선거 사무실 옆에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건물을 하나 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근이든 뭐든 다 주워와서 저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약간 금방 짝다리 약 짚었습니다 지금. 벌써 당선된 각입니다 요거는 뒷모습만 보면. 이 포즈 때문에 더 유명해지시고 많은 분들이 감동하신 거잖아요. 포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제주가 바람이 어마어마한 네. 곳이에요. 기둥에 사실 기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포즈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의식을 하고 똑같이 계속 그 포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 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나에게 2가지가 남았다. 제주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과 이것이 남았다고 했답니다. 뭘까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전 국민 무조밍 아웃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좀에 걸렸어요. 선거 뛰고 기가 많이 나요. 무조 저도 있습니다. 예. 좀 괴롭습니다. 예.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초록색 운동화를 신고 선거에 좀 임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주가 비가 많이 와요. 맞죠. 여러 번 신발이 젖게 되고 해서 제가 무좀에 걸리게 됐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안 씻어서 더러워서 걸리는 건데요? 들켰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 뜨거웠던 선거의 경험을 평생 안고 가겠구나. 볼 때마다 생각하겠구나. 농담식으로 시건방지다 했지만 이게 당당하는 걸로 아주 알려졌어요. 근데 신지혜 위원장도 당시 후보 포스터는 또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이것도 약간 시건방져요. 이렇게 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그래서 강남에서만 30군데에서 포스터를 훼손했어요. 21곳에서 훼손이 됐고 강남에서만 서울 전 지역에서 한 30곳 정도 훼손됐습니다. 건방져서 싫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떻게 건방져 보이세요? 아니요. 굉장히 당차고 자신 있게. 다만 좀 뽀샵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피부 뽀샵을 했고요. 저 포스터 옆에서 한번 똑같이 포즈 한번 취해 주시겠어요?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와. 좋습니다. 요즘에 의정부 고등학교가 상당히 핫합니다. 딱 졸업사진 찍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학생이 우리 신 위원장 분장을 했다 그래요. 최고 힙한 힙한이 뭐지? 힙하다. 힙한. 이거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PD님이 이 구성으로 가실 건지. 힙하다라는 단어. 아세요 힙한? 힙합 아니에요? 지금 머리도 지금 딱 신지혜 위원장처럼 단발 이렇게 했는데 이 가발인가요? 요즘 고등학생 머리 길어도 돼요? 꼰대도 나왔어요. 이 머리를 스포츠로 깎아야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거 좀 희한해요. 여러분 2018년입니다. 네. 그 여기에 뭐 답글도 혹시 달거나 하셨습니까? 이분이랑 실제로 SNS 상에서 대화를 나눴고 제가 가문의 영광이다, 감사하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혜 90이 지금 신지혜 위원장이죠? 여러분 팔로우해 주세요. 유명인사에 저 정도 등장하려면 사실 의정부고에게 픽 당했다는 거, 선택당했다는 건 사실 그 해에 굉장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까 포스트에서 왔습니다만 앞에다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있었잖아요. 선거 그 득표에는
이거는 도움 안 되는 행동이 아닌가. 정부적 판단이 안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치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에 낙태죄 시위, 검은 시위, 미투 운동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본물 터지듯 터지고 있는데 만약에 페미니스트라고 자임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이 된다면 우리 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페미니스트라는 5글자를 더 앞으로 전면적으로 내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뭐 우리 저 신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그래도 수도에서 또 페미니스트 활동하고 이러니까 먹히는 게 좀 있어요. 대구 경북 쪽으로 갔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제주도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봤고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를 주장한다거나 이러면은 남자라면 뽑겠는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주에서 필요한 어떤 난개발에 대응을 하고 군사기지화를 막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안 돼. 뽑아줄 수 없다. 네, 그거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도 저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어떤 그런 기성 정치의 공고한 벽을 일부분 깼지만 수많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들이 살기가 어렵나요? 성평등, 불평등 지수를 보면 한국이 100위권 바뀌고요, 사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성별 임금 격차가 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전 인류사적으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전 지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신 위원장이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 신지혜 위원장이 꿈꾸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란 뭔가? 성폭력과 성차별, 가부장제가 사라진 세상이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존재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저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늦었어요. 저분은요 가부장제 신봉 성차별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페미니즘, 워마드, 메갈, 남성 혐오 이런 말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로 죽이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무서워요. 왜 무서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결 구도로 가니까 그리고 페미니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게스트를 대한민국 1세대 페미니스트 현경 교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이 도대체 뭐냐? 성평등 운동이냐? 여성 우월주의 운동이냐? 뭐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페미니즘 운동은 모든 종류의 지배와 종속을 끊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꼭 성에 국한된 건 아니고. 네, 여성이 정말 5,000년 동안 억압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세상, 그렇게 볼 때 가장 포괄적인 평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TK에서 평생 선택받은 남자로 살아온 박지훈 변호사님. 죄송해요. 모든 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지 전 구별이 잘 안 가요. 페미니즘이나 요새 유명한 오마드, 메갈 뭐 구별이 잘 안 가서. 그 누드 모델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이걸로 시작한 해화역 시위. 그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젊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화병, 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올 때 그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나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 있는데 해도 될까요? 남녀의 성대립의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워요. 사실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이 페미니즘 운동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이 바뀌는 것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 문제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건 가부장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발전할 때 남자들도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억눌린 사람들, 소수자들이 같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성과 포용성,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모일 때 우리 올드 페미니스트들도 같이 나가기로 우리가 이 나이까지 시위를 할 줄이야. 좀 웃음 그런 거 많이 써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범퍼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십니다. 예. 근데 저는 이 후보자들 너무나 응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또 독일에서 이미 녹색당 그리고 페미니스트 정당에서 대표들이 나오고 그들이 한 나라의 리더가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쫄지 말고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응원 멘트까지 고맙습니다. 아, 예. 다음은 복불복 토크입니다. 네, 먼저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녹색당 제주도당 운용위원장으로서 난민에 대한 아, 이거 생각은 어렵다. 어려워요. 네, 이거 어렵다. 난민은 우려하신 분들은 이 500명이 시작일 수도 있다. 5천 명이 될 수도 있고 5만 명일 수도 있고 다 받아들이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슬람 종교 특성상 잘 좀 조화가 안 될 뿐더러 제주도가 이슬람 공화국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제주가 지금 관광의 섬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웃만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우리를 방문할 거예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에서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만 쏙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한 반기일 수 있어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주 4.3 전후로 해서 일본에 건너간 제일동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제일 제주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주예요.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 중입니다. 이 평화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난민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서 환대를 해야 한다. 자 다음은 하나 뽑아보시죠. 아유 그걸 뽑았습니까? 난감할 낀데. 자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돌리고요. 네네. 워마드에 대한 개인적 입장은? 워마드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여성들이 이토록 분노하는가.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성차별과 여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점점점 거세졌고요. 근데 국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했을까요? 세상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나 희망 같은 게 보이지 않으니 전 여성들은 훨씬 더 과격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격하지 않나요? 아버지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하고. 그런 혐오성 발언이나 혐오 주장 때문에 왜 여성들이 분노한 걸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적 판단도 이건 안 되는 거다.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호나 행동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곧 워마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페미니즘 주류에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불법 촬영물을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워마드의 게시물이 하루에 뭐가 올라오는지를 살펴볼 게 아니라 불법 촬영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지혜 위원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KBS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이 제기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여성들은 더 많은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였는데 언론이 잘못했다라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의도는 뭐였냐면 문재인 제기 이 단어가 여성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것보다 그 아래에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구호 자체가 그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 중에 일부분이었는데 그것만 중요하게 비춰지는 것이 문제적이다. 그러니까 헤어역 시위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재계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박수를 치니까 이게 그게 전부구나라고 언론은 왜 자극적인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박수를 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집회 중에 한 2분가량 그런 그게 나왔대요. 구호가. 불법 촬영물, 그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모두 다 그 단어로 수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갈이나 워마드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요 다 쌍욕이거든요. 다 쌍욕인데 저는 오랫동안 일배 폐쇄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워마드가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결코 페미니즘 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페미니즘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쉽게 예단하지 못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네. 빠밤. 자 녹색 당원으로서 식용견, 개조, 개 도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식용 반대하시죠? 네, 반대합니다. 네,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법으로 몸무게 금지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여론조사가 훨씬 높아요. 국민들은 다 냅둬라. 그런데 게를 실제적으로 먹는 사람은 전 국민의 20%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먹지 않는다. 다만 남들 못 먹기를 하지 마라. 그건 자유 아니냐? 문화다? 그렇지. 가장 이거거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개식용의 그 사업장들을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이 개들이 어디서 오는지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처를 알고 위생적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깨끗하게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그게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뉘어요. 전면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시민들의 식생활 문화에도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녹색당은 당론적으로 개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걸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뭡니까? 방송인, 이효리 등 거주지에 관광객이 찾아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 이 유명인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사시는 또 주민들이 있잖아요. 불편하죠. 그분들도 엄청 불편하죠. 쓰레기 막 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주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제주가 지금 과잉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오버 투어리즘 현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심해지고 있어요.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이러한 피로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 제주 사회 전체적으로 이 과잉 관광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되게 큰 과제로 남아 있어요. 과잉 관광에서 말인데 지금 고은영 위원장은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이 더 이상 이렇게 더 과잉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인가요? 왜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토부에게 공항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녹색당은 그냥 뭐 이렇게 짓고 하는 거 그냥 싫은 거 아닙니까? 뭐 다리 놓고 다 하지 마. 그냥. 원시로 돌아갈까요? 구석기 시대. 저희는 그렇게 그런 어떤 과거로의 회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의심 없이 국가기관시설 그리고 사회기관시설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감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그런 질문들을 녹색당이 계속 던지고 있고 제주에 지금 1,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요. 제2공항이 지어지면 거기에 배수 정도의 관광객이 더 들어올 건데 제주도민들은 이미 이렇게 집을 떠날 정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관광산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고은영 위원장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난 다음에 눈물을 흘렸대요. 울었대요. 사실 제주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꼭 직접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분간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주 사회에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성산에 제2공항이 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정부에게 흘러들어가는 그 목소리는 대체 누구의 목소리인가? 원희룡.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벽을 느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출마를 해야겠다. 그 벽을 언젠가는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네. 녹색당이 원내 진입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최종 목표, 정치인으로서의 최종 목표도 궁금합니다. 정치인 목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인가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얼마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시민 정치의 모델을 한국 사회에서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일상 속에서의 정치를 구현하는 그 모델을 저는 녹색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좀 씨앗을 심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녹색당원으로서 녹색당의 목표를 강한 정당으로 키우는 데 두고 싶습니다. 녹색당은 원내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를 2020년도에 꿈을 꾸고 있고 대통령을 낼 것이고 장관도 낼 것입니다. 소수정당이라고 치부받았던 녹색당이 기존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재 위원장님 그럼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라고 여자 대통령이라고 알아둬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주를 지키는 녹색 당원의 한 명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녹색당도 그렇고 저도 성장하고 변화하는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의 곁에서 지치지 않고 그리고 비판도 달게 받으면서 정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혐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고은영, 신지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였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토크를 대담을 나누시고 편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뭐 진행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10분간 토크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이 방임 방송 좋네요. 네.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토론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각자의 예능감을 뽐내는 것으로.